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오드리 헵번은 현재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전설적인 할리우드 배우죠. 마릴린 먼로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소피아 로렌과 같은 글래머 여배우들이 인기를 얻던 시절에 호리호리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녀가 즐겨 입었던 지방시 옷들은 일명 헵번 드레스로 인기를 끌면서 샤넬과 구찌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 패션 하우스 반열에 오르기도 했어요. 아직까지도 헵번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은 꾸준히 변형되면서 거의 시대를 초월한 유행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 연예계에서 12명밖에 없다는 에미상과 그래미 어워드, 아카데미상과 토니상을 모두 쓸어 담은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슬램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2013년엔 영국의 초콜릿 회사 갤럭시 초콜릿 광고에 CG로 구현돼서 등장하기까지 했죠. 와, 이건 진짜 어떻게 한 거지? 구글은 오드리 헵번 탄생 85주년을 기념으로 로고를 따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말년엔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의 빈곤한 아동들을 도우며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오늘은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스크린 안과 밖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은 세기의 미녀, 외모와 내면까지 완벽한 우리들의 영원한 천사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은행가였던 아버지와 네덜란드의 유서 깊은 귀족이었던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는데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헵번의 아버지는 귀족 집안에서 자란 아내의 엄격한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헵번이 9살이 되던 해 정식으로 이혼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버지는 당시 나치의 독재 정치를 신봉하는 파시스트로 활동했기 때문에 신변이 불안정하고 이름과 성을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아버지의 바뀐 성을 이어받아 이름을 오드리 헵번으로 개명하고요. 어머니와의 이혼으로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가 반역죄로 기소돼 수감됐다가 석방되고 나서도 여론을 피해 몇 차례 아버지와 다정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비밀리에 재회했을 정도로 부녀 간의 관계는 끈끈했다고 해요. 오드리는 잉글랜드 켄트주의 작은 마을 에럼의 기숙학교에서 발레 수업을 받으며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는 것을 꿈꿨는데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꿈을 중단하고 어린 시절 배고픈 피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귀족 가문이었던 외가의 영지가 위치한 아름함으로 피신했지만 이어지는 독일군의 침공으로 평화롭던 네덜란드는 참혹한 폐허로 변했고요. 오드리의 외할아버지였던 아르나우트 남작이 독일 점령군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가문의 모든 재산과 저택을 압수당하고 갖은 순환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1944년 겨울 독일군이 식량과 연료 보급을 차단하면서 네덜란드는 심각한 대기근을 맞이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된 오드리는 튤립 뿌리를 먹거나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근근히 버텨야 했고요. 지금의 유니세프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절 영양실조에 걸렸던 휴유증으로 인해 생긴 그윽한 다크서클과 마른 몸매가 훗날 그녀의 미모를 더 돋보이는 상징이 됐어요. 오드리 헵번은 참혹하고 배고팠던 전쟁 난민 시절을 되새기며 은퇴 후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로 일하며 전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도왔는데요.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동물 애호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때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판하자 헵번은 전쟁이 터지면 그보다 더한 것도 먹게 된다, 전쟁 경험을 안 해봤냐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종전 후 혹독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오드리는 암스테르담에서 계속 발레 수업을 받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귀족자기가 무색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탓에 오드리의 어머니는 요리사와 가정부일을 병행하며 오드리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로틴 때까지만 해도 유망주였던 오드리는 하이틴이 되면서 발레리나가 되기엔 키가 너무나도 커버렸는데요. 세컨드는 몰라도 프리마돈나가 될 수 없다는 현실과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꿈을 포기한 오드리는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각종 모델과 영화에 단역배우로 출연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다른 할리우드 배우와 달리 오드리 헵번의 무명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오드리의 진가를 알아본 프랑스의 소설가 콜레트는 자신의 소설 지지를 각색한 브로드웨이 연극 주연으로 캐스팅하고요. 그 공연을 보고 감명받은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오드리 헵번을 자신의 영화 주인공으로 점찍게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 로마의 휴일이었는데요. 로마의 휴일은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 평범한 남자를 만나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의 원조로 훗날 여러 영화와 방송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귀족 출신답게 유럽 3,6층이라면 배워야 할 교양과 어학,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몸에 지니고 있었던 오드리는 작중의 공주역을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 있었다 라는 말처럼 한순간에 전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게 됐고요. 이후 사브리나와 티파니에서 아침을, 파리의 연인 등 각종 영화에 출연하면서 각종 브랜드를 명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브랜드가 연예인에게 협찬을 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당시엔 협찬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는데요. 특정 브랜드가
감독과 배우에게 의상을 협찬한 최초의 영화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사브리나였습니다. 오드리가 사브리나와 각종 영화에서 입은 지방시 브랜드의 드레스는 헵번 드레스로 불리면서 높은 매출의 인상을 기록하고 명품 의상 브랜드 반열에 올랐고요. 상류층 남자와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자 할리를 연기한 오드리 헵번이 티파니 보석상의 쇼 윈도우 앞에서 커피를 들고 빵을 먹는 이 장면으로 뉴욕 5번가에 위치한 보석상 티파니는 전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어요. 특히 이 장면이 상류 사회의 동경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잘 표현한 명장면으로 평가받으면서 영화 제목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오드리 헵번은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하고 사치도 하지 않았던 매우 검소한 성격이었는데요. 협찬받은 의상은 모조리 반납하고 평소엔 허름한 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오드리 헵번의 결혼 생활은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과 비슷하게 암울하게 끝이 났는데요. 소문난 바람둥이였던 미국 배우 멜 퍼러와의 첫 결혼은 최전성기를 자랑하는 탑 여배우가 낮은 사회적 편판에 3번이나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알프레드 히츠곡 감독 등 다른 거장들이 제안한 캐스팅을 모두 거절하고요. 자신의 남편 멜 퍼러가 감독한 영화에만 출연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는데요. 정작 멜 퍼러는 볼륨과 폭력을 휘두르며 결국 헵번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15년 이상 쫓아다니던 열성 팬,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였던 안드레와 도티와의 두 번째 결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전성기 시절 오드리 헵번의 모습에 반했던 남편은 중년이 된 오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볼륨과 외도로 결국 파경을 맞이하게 돼요. 영화계를 은퇴하고 63세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그날까지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로 일하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 오드리 헵번.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패션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만큼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천사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